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이 된 여성입니다. 매번 나이의 앞자리가 바뀔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점점 빠르게 흘러가는 인생을 뒤돌아보면 과거 선택의 갈림길에 섰던 일들이 떠오르곤 해요. 그때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후회했을까? 지금은 더 나은 환경에 있었을까 등등 말이죠. 결론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다 보니 아쉬워하는 일들도 많고 다른 선택이 궁금한 일도 많은데 유독 절대 후회가 되지 않고 다시 선택할 수 있더라도 같은 선택을 할 일이 제게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일인데요. 사연 채널에 사연을 투고했으니 당연히 사람과 얽힌 일이죠. 또 모든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전남편과 시모, 또 시누이까지 관련된 일이고요. 여러 말로 여러분을 궁금하게 만드는 것보다 빨리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다 싶으니 바로 후회 없는 제 선택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부장적인 아빠와 친가 식구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엄마를 보고 자랐습니다. 물론 엄마는 참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셨고 일찍이 아빠와 이혼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빠와 살 때보다 더 행복하게 사셨지만 어렸을 적 엄마가 힘들어하는 기억은 제 뇌리에 깊숙이 박히게 됐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자의 조건을 따지는데 영향을 끼칠 정도로 말이죠. 전 항상 친구들에게 시댁이 있는 남자보단 고아가 낫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고 가벼운 만남이든 진중한 만남이든 상대방 집안을 중요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뚜렷한 배우자의 조건을 가지고 살다 혼자 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살던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죠. 사실 결혼할 상대를 만나게 되니 배우자 조건의 기준이 약해졌던 것도 사실이기도 했습니다만 제 원래 생각처럼 시어머니나 시누이에게 시달릴 걱정은 없겠다고 생각해 결혼을 결심했던 것도 있었어요. 또 시아버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이시기도 했고요. 만약 이 세상 모든 시부모님이 제 시아버님과 같았더라면 괜한 조건과 기준을 세우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저도 저희 시아버님께 정말 잘했습니다. 시아버님을 제 아버지처럼 모시고 지냈죠. 그런데 제게 아버지와도 같았던 시아버님께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남편 역시 시부모님께서 이혼해 평생을 아버님 아래 자라왔기 때문에 아버님을 갑작스럽게 잃게 된 허망한 사고에 크게 슬퍼했고 저 역시도 아버님을 제 아버지라 따르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옆에서 모시고 싶었기 때문에 크게 절망하게 됐죠. 그렇게 아버님께서 저희 곁을 떠나고 난 뒤 저와 남편 앞에 나타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님과 이혼한 시모와 그 시모가 데려가 키웠던 시누이, 그리고 시누이가 낳은 아이였죠. 갑작스러운 세 사람의 등장에 당황했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무척이나 당황해하고 있었죠. 나중에 듣고 보니 그동안 남편과 시모, 시누이 사이에 연락이 거의 없었더라고요. 우선 아버님께서 시모라고 하면 치를 떠셨다고 합니다. 그거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좋아서 이혼을 하게 된 건 아니었으니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계속해서 미울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시모였습니다. 아무리 이혼한 배우자가 자식을 못 만나게 해도 자식을 어떻게든 보고 싶어 하는 게 부모 마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한 번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모의 과거가 이상했고 하필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찾아온 것도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때까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저 혼자는 시모와 시노이 두 사람을 경계하고 있었죠. 물론 두 사람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이제까지 연락 못했던 이유가 어쩔 수 없었던 일들이었다고 했죠. 성웅이 너도 알잖니. 네 아빠가 날 네 주위에 얼씬도 못하게 했단 거.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자식 떼어놓고 부모가 어떻게 살 수 있겠니? 그래서 널 보러 찾아갔었지. 그러다 하필 그날 네 아빠한테 잡힌 거야. 잡혀서 아주 모진 고초를 당했지. 세상 떠난 네 아빠 흉보는 것 같아 좀 그렇긴 하다만 네 아빠가 날 붙잡고 때렸어. 그때부턴 네가 보고 싶어서 찾아가려고 하다가도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 발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거야. 나중엔 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될 정도로 사는 게 팍팍해서 엄두가 안 났고 어린 마음에 거짓골을 하고 있는 엄마가 부끄러울 테니 네 앞에 나설 수가 없었단다. 미안하다 성웅아.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분명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접 옆에서 본 아버님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한들 누구에게 손을 대실 분이 아니셨어요. 거기다 사람이 자기 일 대하는 것과 남의 일 대하는 게 다르다고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미국식 이혼 가정의 관계가 자식 정서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남편에게 엄마라는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지 못해 안타까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아들을 만나러 온 엄마에게 손찌검을 했다? 저로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저는 남편도 저와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남편은 순진하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더라고요. 전 엄마랑 아버지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아버지는 항상 엄마 이야기라면 묵묵부답이셨거든요.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하셨겠어요. 아버지도 함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우리 네 식구 자주 만나면서 지내요. 근데 누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매형은 왜... 네 누나 이혼했어. 건실한 놈인 줄 알고 만났더니 놈팽이도 그런 놈팽이가 없더라고. 그래도 자식까지 낳았으니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애만 데리고 나오게 됐다. 그래서 말인데 성웅아, 엄마랑 누나가 부탁 하나만 하자. 혹시 너네 집에서 잠시만 지낼 수 있겠니? 우리 며칠 전까지는 방을 구해서 지냈는데 수중에 돈이 다 떨어져서 그곳에서도 나오게 됐거든. 나랑 네 누나야 뭐 평생을 고생해서 살아서 신문지만 덮고 자도 괜찮다만 네 조카는 아직 어리지 않니? 이 어린 것을 길바닥에서 재울 순 없잖아. 우리가 너희 부부에게 피해 안 주고 금방 나갈 테니 잠깐만 너희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처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모가 저희 집에서 지내고 싶다는 운을 먼저 띄었습니다. 이후 제게 시누이 되는 여자가 조카를 내세우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남편은 제 눈치가 보이는지 당황스러워하며 바로 답을 주진 못했어요. 하지만 저희 집에서 지내는 건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두 사람을 경계하고 있던 제가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자고 했죠. 그러지 말고 아예 우리가 방을 구해주자. 방금 말씀하신 것만 봐도 길게 안 계실 것 같은데 서로 불편하게 집에서 마주칠 필요가 뭐가 있어. 자식집이라고 해도 떨어져 있었던 시간도 있고 신세 지는 건 당연히 불편해하실 텐데 그럴 바에 우리가 보증금 내고 월세 분담하는 게 낫지 않겠어? 요즘 찾아보면 단기 월세도 많아. 엄마랑 누나가 먼저 그렇게 도와달라고 말했으면 몰라도 같이 살자고 했는데 방을 구해준다는 건 좀 아니지. 그리고 나도 엄마 누나랑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잠깐이겠지만 같이 지내고 싶어. 당신 불편한 거 알겠는데 이번 한 번만 양보해주면 안 될까? 내가 단순히 같이 생활하는 게 불편해서 방을 구하자는 게 아니야. 갑자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찾아오는 것도 좀 수상하지 않아? 그리고 아까 아버님이 어머님을 때리셨다고? 당신 아버님께 맞은 적 있어? 아니면 아버님이 누구 장난으로라도 건드신 적 봤어? 없잖아. 근데 우리 만나자마자 왜 아버님께 맞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식 앞에서 뭐 좋은 얘기라고. 그리고는 바로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고 목적을 딱 말씀하시는 걸 봐. 난 솔직히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아. 그래서 당신 어머니라고 해도 거리를 좀 뒀으면 해. 당신 말을 뭐 그렇게 섭섭하게 해.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야. 내 친누나고. 두 사람이 날 어떻게 한다고 한들 뭘 하겠어? 한 핏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이 맞아 떨어진 거겠지. 그리고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말도 할 수 있는 거고, 영영 못 보고 지낼 줄 알았던 가족을 다시 만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야. 당신이 이번만 이해해줬으면 해.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았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저에게 시모와 시노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뒷받침할 증거도 없었고요. 결국 시모와 시노이 그리고 조카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불길한 예상처럼 저는 시모 시노이와 부딪히게 됐죠. 시모와 시노이가 처음 집에 왔을 때만 해도 남편과 제 눈치를 본다고 착한 모습을 보였어요. 당시 남편은 개인 사업을 하는 중이었고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집안 살림의 손길이 부족했는데 그 모자란 손길을 두 사람이 챙겨주곤 했죠.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 몇 주간 남편의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한 두 사람은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혜야, 넌 원래 어른 어려워하는 법이 없니? 네? 제가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아니, 시어머니가 빨래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통 안 보여서. 제가 빈번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선물도 드리는데 뭐가 더 필요하세요? 왜, 그 가사노동도 노동인데 용돈 좀 챙겨주면 좋겠네. 용돈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시모와 시누이는 제게 용돈을 시작으로 자기들이 하는 일 하나하나마다 대단한 것처럼 설명하면서 절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나중엔 집안일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일을 갔다 온 제게 시키기만 했죠. 그런 상황에 점점 불만이 쌓였던 저는 당하지만 않고 시모와 시누이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넌 내가 시켜줘 말라고 했더니 이걸 그냥 사오니? 너 진짜 어른 말을 우습게 하는구나. 제가 식혜를 해본 적도 없고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할 시간도 없어서요. 어머님도 보셔서 아시잖아요. 새벽에 들어와서 새벽에 나가는 걸. 그 식혜도 제가 검색하고 검색해서 수제로 맛있다는 곳에서 시킨 거예요. 제가 나중에 시간 나면 해드릴 테니까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될까요? 뭐? 만족? 너 말을 우습게 한다? 어디 건방지게 시어머니한테 만족하라니 말하니 짓거려? 그러게. 요즘 보면 올케가 영 말을 안 들어. 내가 주말에 우리 영민이 밥 좀 챙겨달라고 했더니 대충 만들어서 대충 먹이고. 형님, 그건 영민이가 먹고 싶다는 걸로 챙겨준 거예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도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쉬어야죠. 형님은 그냥 놀러 나가신 거 아니세요? 형님이 나가시면 제가 애를 돌봐야 하나요? 예. 우리 성희가 너처럼 팔자 좋아서 나가 노는 걸로 보여? 얘가 혼자서 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맨날 나가서 노는 애처럼 사람을 몰아가? 너 요즘 점점 말끝마다 혀가 길어지는데
앞으로 나나 네 시누이가 하는 말에 토달지 마라. 알겠어? 시모와 시누이는 남편 앞에서 착한 모습을 보였지만 제 앞에서는 며느리와 올케를 못 부려 먹어서 안달인 시댁 식구들로 돌변했습니다. 어렸을 적 엄마가 친가 식구들에게 당해 트라우마가 있었던 저에겐 견딜 수 없는 일이었죠. 물론 저도 지지 않고 일일이 따지고 들었지만 그때마다 시모와 시누이는 남편에게 자기들이 한 행동은 쏙 빼놓고 얘기하거나 제가 따지고 든 얘기만 하면서 남편과 저 사이에 오해가 쌓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제 항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을 끼고 있는데 여념이 없었죠. 결국 저와 남편은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게 아주 큰 일이 생기게 됐어요. 친정엄마가 암 판정을 받게 되신 거죠. 그 비보를 듣고 정신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집안일이건 회사 일이건 중요하지 않았고 엄마를 낫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가 중요했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집안일에 손을 더 놓게 됐어요. 그러자 며칠 잠자코 있던 시모와 시누이가 제게 또 괜한 트집을 잡아왔죠. 너 방금 들어와 놓고 또 어딜 그렇게 나가니? 저 엄마한테 가봐야 해서요. 예. 너 네가 의사야? 너희 어머님 병원에서 치료받으신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네가 거기 가서 뭘 할 게 있다고 집안일 다 내팽개쳐 놓고 회사에서 들어오자마자 나간다는 거야? 너 지금 집안 꼴이 어떤 줄 아니? 집안 꼴이... 네, 죄송해요. 제가 시간이 좀 나면 다 할 테니 우선은 저 좀 가볼게요. 그러니까 네가 거길 가서 뭐 하냐고? 그렇게 바쁘고 중요한 일이면 회사를 쉬든가 해야지. 회사에 하루 종일 붙어 있다가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 집으로 내빼? 너 진짜 너희 어머님 댁으로 가서 뭘 하긴 하니? 거기서 네 어머님 아픈 걸 핑계 삼아 쉬고 있는 거 아니야? 집안일은 전부 우리한테 시켜놓고. 어머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느 자식이 부모 아픈 걸 팔아먹고 다녀요? 저도 저희 엄마가 안 아프신 대신 제가 몇 배로 더 힘들었으면 좋겠네요. 자식 입장도 되시고 부모 입장도 되신 분께서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이나 형님이 집안일 좀 하면 덧나나요? 두 분은 이 집에서 지내면서 도대체 뭘 하시는데요? 뭘 하시길래 제가 못한 집안일을 할 시간도 없으시냐고요? 그리고 절 붙잡을 시간 있으면 어머님께서 직접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마음 복잡하고 정신없는 사람 붙잡고 왜 이러시는 건데요? 옳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집안일 안 한 거 가지고 시어머니가 한 소리 할 수도 있지. 그걸 말대꾸하면서 소리 지르면 어쩌자는 거야? 거기다 이 집에 어른들만 있어? 우리 영민이 생각은 안 해? 그럼 어머님이 잘하셨어요? 암투병 중인 엄마를 간병하러 가는 딸 붙잡고 있는 게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놀아요? 난 밖에서 돈 안 벌어와요? 근데 왜 나한테 다 하라고 해요? 그리고 내 집에서 내가 소리를 지르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그럼 우리야말로 올케가 정신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인데? 며느리 보고 며느리 할 일을 하라는 게 잘못된 거야? 그리고 말 이상하게 하는데 여기가 왜 올케 집이야? 내 동생이랑 결혼했으면 두 사람 집이지? 우리가 올케 허락받고 여기 들어왔어? 나랑 엄마 내 동생 허락받고 들어왔어. 또 우리 엄마 입장에선 올케가 농땡이 부린다고 의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랑 허구한 날 부딪히니까 같이 있기 싫어서 도망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뭐라고요? 진짜... 그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시모나 시노이나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결판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 그만이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충 보아하니 시모와 제가 말다툼을 했을 때부터 이 상황을 지켜본 듯 했어요. 저로서는 드디어 남편이 제 말을 믿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보고도 남편이 시모와 시노이 편을 드는 거예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걸 다 보고도 내 잘못이라고? 네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네가 수능하는 것처럼 엄마한테 보였으면 이런 일까지도 없었다는 거지. 이게 뭐야, 집에서 큰 소리나 나고. 당신이나 엄마나 누나나 마음은 안 좋고 나라고 중간에서 안 힘들겠어? 그래서 내가 시간 날 때 집안일 하겠다고 말했지. 근데 내가 그 집 가서 쉰다느니 나보고 의사라느니 이상한 말한 사람이 누군데? 그걸 듣고도 어떻게 참아? 우리 엄마를 꾀병 환자로 만드는데 어떻게 참냐고?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집안일을 좀 해놓고 다니던가 하지. 뭐? 이 집 내가 어지르니? 나만 있어? 이 집 어지르는 건 당신 엄마랑 누나 그리고 조카야. 그리고 당신은 뭐 하는데? 난 회사 안 다녀? 내가 치사해서 이런 말하기 싫었는데 우리 집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아? 내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잖아. 그럼 당신이 밥값이라도 해야지. 아, 여기서 왜 또 돈 얘기가 나와? 어쨌든 당신이 엄마랑 누나 기분 좀 풀어줘. 당신이 아랫사람이잖아. 집안일은 내가 어떻게든 엄마 누나가 눈치 안 채게 해볼게. 상황을 다 보고 나서도 이제까지 제게 들은 이야기가 있고도 끝까지 자기 엄마와 누나를 두둔하는 남편을 보니 알겠더군요. 이 사람은 내가 자기 엄마와 누나에게 어떤 일을 당하든 두 사람 편이구나. 내가 전적으로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이구나라는 확신이 말이죠.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남편과 갈라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안 식구들과 다투느라 엄마를 간병하는 시간을 빼앗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럴 필요 없어. 이혼하면 다 끝나는 거니까 우리 이혼해. 뭐? 이혼? 뭐야, 당신 화나서 그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혼 얘기를 꺼낼 수가 있어? 나 알지? 아니면 아니라는 거. 내가 당신 곁에 있다간 당신 가족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우리 엄마 간병도 못하겠고 나도 화병 나겠어. 이 집도 생활비도 전부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인데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최소한의 감사의 표현도 못 받으면서. 난 이런 결혼 생활 바라지 않아. 합의 이혼 아니면 이혼 소송 바로 할 거니까 대답 똑바로 해. 나 당신 엄마 누나한테 시달릴 때마다 녹음한 거 알지? 이혼할 증거는 많아. 그러니 소송당해서 개망신 당하고 싶으면 이혼 못한다고 버텨.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이혼 얘긴 하지 마. 지금 당신 흥분해서 그래, 응? 그제야 남편은 제게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어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든 시모와 시누이든 그 집안 사람이 변할 거라는 기대가 없었어요. 이미 남편에게 여러 번 실망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죠. 남편도 제 성격을 알고 있었고 제게 이혼 사유에 해당될 증거 역시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번의 설득 끝에 제가 마음을 돌리지 않자 순순히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조용히 합의 이혼을 마치게 됐어요. 남편과 이혼 이후 저는 친정에서 머물며 엄마의 간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이혼을 했으니 친정에 있었다 했을 뿐이지 거의 병원에서 24시간을 지내며 엄마를 조금이라도 빨리 낫게 하려고 애를 썼죠.
하지만 제 노력이 너무 부족했는지 엄만 제가 이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부모님을 떠나보낸 자식들 마음은 모두 똑같겠지만 평생을 엄마와 단둘이 의지하면서 살던 저에겐 엄마와의 이별은 견디기 힘들 정도의 아픔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녹아내리는 고통을 받게 됐죠. 하지만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엄마가 이승을 떠나시며 혼자 남은 저를 걱정하시지 않게 또 마음 편히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게 해드려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훔치면서 엄마의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또 이왕이면 엄마의 마지막 길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찾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랬는지 빼놓고 연락을 해야 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연락들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 연락 때문에 오늘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일까지 생기게 됐고요. 제가 연락을 하지 말아야 했을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와 시누이였죠. 하지만 엄마의 장례를 다 치를 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에게 연락했다는 정신도 없었을 뿐더러 남편과 두 사람 역시 장례식을 찾지 않았던 상황이라 그들의 존재를 새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은 이미 제 이혼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옆에 남편이 없는 모습을 이상해하지 않았죠. 그렇게 엄마와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된 3일간의 장례식을 무사히 치르게 됐고 엄마를 인근 추모원에 모신 뒤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친척분들께서 집까지 바래다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어요. 엄마의 죽음을 마음속으로 정리하기엔 3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았으니까요. 그래서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에서부터 집까지 터덜터덜한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간은 이미 한밤중이었죠.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해 보니 집 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처음엔 제가 불을 안 끄고 나왔나 싶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아 이상했습니다. 엄마를 간병할 때도 웬만하면 병실 내 다른 보호자분들이 있는 낮 시간을 이용해 집에 왔다 갔다 했었고 엄마가 돌아가신 날 역시 오전 중이라 엄마 장례식을 치르기 전 집에서 간단히 필요한 물건을 가져왔을 때도 한낮이었거든요. 그러니 집안에 불이 켜져 있을 일이 없었는데 어쩐 일인가 싶었죠. 가장 먼저 생각이 든 건 도둑이었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 문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나왔거나 집이 오래 비어 있어 도둑이나 노숙자가 들어왔구나 싶었죠. 원래였다면 겁부터 났을 저였지만 그땐 오히려 용기가 아니 화가 났습니다. 저 이외에 다른 사람이 우리 엄마의 채취와 손길이 묻어있는 집안과 물건에 손을 댔을 생각을 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둑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엄마의 물건을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 씩씩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죠. 대문을 열고 성큼성큼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고 현관문 번호키에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집 안쪽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며 제가 멈칫하게 됐습니다. 도둑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여성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도 했지만 안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라 제가 멈칫할 수밖에 없었죠. 집 안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제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그 사람들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 집을 찾아올 수 있으며 설마 찾아왔다고 한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남의 집에 들어와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여성 도둑이나 노숙자라 생각하고 현관문을 활짝 열었는데 제가 설마라고 생각했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친정집 거실에 시모와 시노이가 마치 제 집에서 있는 것 마냥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깔깔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처음 그 모습을 봤을 땐 제가 헛것을 보고 있나 싶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일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놀란 모습으로 현관에 멈춰 서 있었는데 두 사람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왔니? 안사돈은 잘 보내드리고 왔고. 고생했다. 얼른 들어와서 좀 앉아 쉬어라. 오이케, 수고했어. 엄마랑 나도 사돈 어르신 장례식에 가려고 했는데 우리 영민이가 계속 아파서 갈 수가 없었네. 올케가 이해 좀 해줘. 이해고 뭐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당신들이 여긴 어떻게 들어왔고 왜 아무도 없는 집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 집에 왜 당신들이 있냐고? 태연하게 제게 말을 걸어오는 두 사람의 모습에 화가 났던 저는 곧장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이 깜짝 놀라며 제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유 깜짝이야. 예, 너 지금 누구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물론 3일 내내 고생하다가 친정집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있으니 놀랐을 순 있지. 그래도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들어와 있는지 물어보면 될걸. 냅다 소리부터 지르니? 그리고 너 뭐라고 했어? 당신? 얘가 막 나간다고 했지만 이제 아주 나랑 맘먹기로 했구나. 내가 네 친구야? 네 남편 낳아준 사람이 네 친구냐고? 아이 엄마 좀 참아. 올케가 얼마나 놀랐으면 저렇게 말이 나왔겠어. 올케가 시건방진 모습은 있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사돈 어르신 돌아가시고 충격이 큰데 우리가 아무 말도 없이 이 집에 와 있으니 자기도 놀라고 화가 나서 말이 헛나왔겠지. 그치 올케? 근데 올케도 우리 엄마 말처럼 자초지정 좀 물어보고 말을 뱉지 그랬어. 그러면 분위기가 지금보단 나았을 텐데. 지금 장난해요? 내가 분위기 좋자고 말 가려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줍잖은 소리 그만하고 우리 엄마 집에서 나가요. 당신들이 여기 왜 있는데? 니들이 뭔데 우리 엄마 집을 더럽히는데? 어머머 쟤 말하는 것 좀 봐라. 끝까지 당신들이라고 나랑 맘먹으려고 하네? 거기다 집을 더럽혀? 야! 너 거실 깨끗해진 거 안 보이니? 우리가 도착했을 때 엉망인 집을 오히려 우리가 정리해줬는데 우리가 더럽히긴 뭘 더럽혔다고 난리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좋자고 여기 온 줄 아니? 전부 널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랑 성웅이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입이나 다물고 있을 것이지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해? 처음이야 놀라서 그랬다 해도 성희가 저렇게까지 말했으면 무슨 뜻이 있어서 왔겠구나 생각을 해야지. 하여튼 버르장머리 없는 년은 지 애미가 죽든 말든. 엄마 그만해.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올케한테 부탁하는 상황이잖아. 자 올케, 서로 흥분한 상태로 말하면 감정만 상하고 계속 목소리만 높아지니까 그만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니까 방금 엄마가 올케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왔다고 했잖아?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집에 들어와 사는 게 올케하고 성웅이한테나 우리 두 사람한테나 좋을 것 같다는 말이야. 우리가 이 집에서 살겠다고. 물론 아주 눌러앉아 살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 형편 나으실 때까지만 지내겠다는 거지. 왜 올케가 우리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잖아. 의견 다툼도 잦아서 목소리 높아지는 일도 많았고 그래서 성웅이랑 다투기도 하고.
솔직히 올케가 말은 안 해도 우리 내보내고 싶어 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 근데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집이 비었으니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살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 올케랑 성웅이는 다시 마음 편히 둘이서 살아서 좋고 우리는 따로 돈 드는 거 없이 두 사람 눈치 안 보고 살아서 좋고. 또 그거 알지? 사람 온기가 없는 집은 금방 집이 망가진다는 거? 그래서 엄마랑 나랑 이 집에서 지내면서 관리도 하고 사돈 어르신 흔적도 남겨두면 집도 관리되고 좋잖아. 올케도 사돈 어르신 보고 싶을 때마다 이 집 와서 그 흔적 보며 지낼 수 있고. 그럼 우리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일 같은데 올케는 어떻게 생각해? 도대체 왜 저희 친정집에 두 사람이 붙어 있었나 했더니 집이 비워졌다는 핑계로 좀 붙으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말이야 집을 관리하겠다는 둥 그럴듯하게 했지만 돈 안 들이고 편하게 나와 살겠다는 계획이었죠. 두 사람의 속셈을 알고 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또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오늘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온 사람에게 돌아가신 부모님 집에서 지내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남편과 이혼까지 한 마당에 저와 두 사람은 남남인 사이잖아요. 아니, 이전에 빚은 갈등이 있었으니 남보다 못한 사이였죠.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을 업신여기고 증오하는 표정이 저도 모르게 제 얼굴에 새어나왔나 봅니다. 제 표정을 본 시모가 제 입에서 좋은 얘긴 못 듣겠다는 걸 알아차리곤 먼저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 선수를 쳤죠. 너는 제 생각이 어쩌니 저쩌니 그걸 왜 물어봐? 나나 너나 제 밑에 사람이냐? 우리가 잠시 신세 좀 지겠다고 말하면 끝이지 뭘 그렇게 구구절절 말하고 있어? 너, 내 얘기 똑바로 들어라. 얘가 말을 복잡하게 해서 내가 간단하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당분간 여기서 신세 좀 지자. 어차피 지낼 사람도 없는 마당에 빈집 놔둬서 뭐 할 거냐? 사람들 들어와서 살면 좋지. 너도 우리가 네 옆에 있는 게 싫은 거 아니냐? 그래서 간병이다 뭐다 핑계대고 네 집 나와 여기서 지내고 있던 거 아니었어? 그러니 빈집도 있겠다. 너도 내 아들과 편히 살고 싶겠다. 우리가 여기 나와서 살겠다는 말이다. 알겠지? 그럼 우린 얘기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을 테니 돌아가든 아니면 여기 더 있든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들이 진짜 끝까지 자기들 복을 걷어차네. 뭐? 이것들? 야! 너 진짜 일 크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 내가 성웅이 부를까? 불러서 니년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말해봐? 이게 아까부터 맘먹으려는 걸 봐주려고 했더니 정말 끝까지. 엄마 좀 가만히 있어. 엄마까지 왜 그래? 올케, 지금은 올케가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까 우리 내일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몸도 피곤한데 갑자기 생각할 것도 많으니까 올케도 신경질적으로 나온 것 같아. 알겠지? 그러니까 돌아가고 내일 얘기하자. 내일 얘기하긴 뭘 얘기해? 얘기할 것도 없어. 시어머니 내가 지낸다고 했으면 지내는 거지. 어디 며느리 주제 감히 시어머니 말을 거역하려고 들어? 너 내일 찾아올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네 엄마 집 모아놨으니 가져가든지 빨리 버리든지 해. 앞으로 여긴 우리 집이니까. 걸리적거리는 건 가져가든 어디 쌓아넣든 하라고. 알겠어? 만약 제가 남편과 부부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고 해도 그런 말을 듣고도 그 자리에서 가만히 듣고 있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참지 않았을 저인데 남편과 이혼한 마당에 두 사람이 제 분수도 모르고 설치고 있었으니 가만두지 않기로 했죠. 우선 저는 두 사람과 제 관계를 확실히 알려주고자 제 짐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과 이혼한 서류를 가지고 와 시모와 시누이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진짜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 착하기라도 하던가. 착하지도 않으면 염치라도 있든가 해야지. 어쩜 이렇게 못돼 처먹을 수가 있어? 뭐? 이 집에서 지내겠다고? 당신들이 왜 우리 엄마 집에서 지내는데? 그리고 뭐? 우리 엄마 집을 관리해? 당신들은 당신들이 하는 거짓말을 그럴듯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당신들도 뻔히 거짓말이라는 거 알지만 상대가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아니면 당신이 내 시어머니면 말도 안 되는 억지도 내가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시어머니가 벼슬이야? 아니, 벼슬이라고 해도 요즘 세상에 벼슬 따지는 시대야. 당신이 시어머니면 시어머니인 거지. 어디서 되지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당신 아들이 당신 치마폭에 쌓여 있으니 당신 세상인 줄 알아? 내가 당신 아들 말이라면 헛소리에도 따를 줄 알았냐고? 내가 이혼하면 당신 집안 사람들과는 그만이야. 그래서 이혼했다고. 뭐? 이혼? 아니,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혼은 무슨 이혼? 잠깐만. 그럼 이게... 엄마 어떡해? 진짜 성웅이랑 옳게 이혼한 것 같은데? 여기 이혼 등본이라고 나와 있잖아. 아니야. 이혼이 뭐 그렇게 쉬우니? 그리고 부부가 이혼하는데 저렇게 조용히 끝났을 것 같아? 너나 나나 이혼해봐서 알잖니. 이혼이라는 게 절대 조용히 끝낼 수가 없다는 거. 이거 포토샵이든 뭐든 조작한 것 같아. 제가 우리 겁주려고 이제 신경 쓸 자기 엄마도 없으니까 막 나가겠다는 거겠지. 우릴 지 주위에서 내쫓으려고. 너 우리한테 이런 가짜 서류 내밀면 우리가 겁먹을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우리를 얼마나 팔푼이로 본 거냐? 우리가 이런 조잡한 가짜 서류에 속아 넘어갈 것 같아? 그리고 우릴 뭘로 보고 이혼을 들먹여? 너희가 이혼했으면 한 집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몰라? 이혼하면 누구 잘못이니 재산 분할이다 뭐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데 어떻게 조용히 이혼을 하냐고? 네가 우릴 속여서 이 집에서 쫓아내려나 본데 내가 그 속셈이 괘씸해서 안 나간다. 이젠 절대 내 엉덩이 안 들어. 니년이 날 들고 업고 난리를 쳐도 내 엉덩이는 여기 붙어있을 거라고. 알겠어? 시몬은 제가 던진 서류를 보고도 저와 남편이 이혼했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두 사람을 속이려고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었죠. 그 소리에 비슷한 지능을 가진 시누이도 서류를 가짜 취급하려고 절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고요. 뭐 두 사람의 반응이 이해가 영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정말 조용히 이혼을 하기도 했고 남편의 부탁과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혼을 비밀로 한 것도 맞으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알려주기로 했죠. 두 사람이 왜 저와 남편의 이혼 소식을 이제까지 몰랐는지, 또 당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말이죠. 내가 알려줄까? 당신 아들이 왜 내게 이혼을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지? 그거 전부 당신들 때문이야. 당신 아들이 당신들을 끔찍하게 생각해서 상처받지 않게 내게 이혼을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고. 대단하지 않아? 당신들 때문에 내가 못 살 것 같아서 이혼하겠다는데 끝까지 당신들 생각하더라? 자기 엄마 누나가 이혼의 원인인 걸 알면 안 된다면서. 근데 나도 내 이혼이 공공연하게 밝혀져 좋을 게 없잖아. 그때만 해도 우리 엄마가 투병 중이시던 때였으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던 거지. 그래서 합의 이혼으로 이혼했어. 나랑 그 사람이랑 다툰 거 하나 없었던 건 그 사람도
당신들이 나한테 저지른 일들 알고 있기도 했고 내 휴대폰에 그 증거들도 있었으니 체념한 거지. 내 마음 돌리는 것도 실패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았으니까. 그리고 재산 분할? 재산 분할 할 것도 없어. 당신 아들 나랑 결혼할 때 가지고 온 것도 얼마 없었거든. 당신 아들은 그때도 사업하느라 주머니 사정 좋지 않았고 그래서 가전제품이든 생활집기든 전부 내가 가져왔으니까. 자기도 아는 거지. 나눌 것도 없고 따지고 들면 자기가 토해내야 하는 돈이 더 많다는 거. 그랬기에 조용하고 깔끔하게 헤어졌는데 당신들이 찾아와서 이 난리통을 만들었네? 지 아들, 지 동생 앞길 막는 줄도 모르는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당신들 살고 있는 집, 그 집이 누구 건 줄은 알아? 당신 아들 나랑 결혼했을 적부터 지금까지 자기 사업 이어가는데 급급한 사람인데 그 집 구할 능력은 됐을 것 같냐고? 그 집도 내 명의야. 그 인간이랑 결혼 전에 내가 산 내 명의, 내 집이라고. 그런데 당신 아들이 당신들이랑 살 집 구할 때까지만 지내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하길래 내가 한때 부부였던 사람으로서 시아버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서 마지막 정으로 참고 봐줬던 건데 당신들이 결국 이렇게 만들었네. 당신들 당장 짐 뺄 준비해. 이 집 나가서 바로 그 집 짐도 뺄 준비하라고. 아니면 당신들 무단 침입, 무단 점거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제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부 다 해주자 두 사람은 얼빠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한 부분에서 정신을 놓았는지 아니면 집에 쫓겨날 준비를 하라는 말에 정신을 놨는진 모르겠지만 정신을 놓고 얼빠진 모습으로 저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신을 놓고 있는 두 사람 대신 두 사람이 짐을 창밖으로 집어던지며 내쫓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와 시누이의 모든 짐들이 바닥밖에 흩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정신을 차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쫓으려면 내쫓을 수 있었겠지만 전 남편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했으니 겸사겸사 시모와 시누이를 데려가라고 연락을 넣었죠. 제게 연락을 받은 전 남편은 자기 엄마와 누나 일이라서 그런지 정말 빨리 저희 친정집으로 도착했어요. 아직 제가 모든 사실을 밝혔다는 것을 모르던 남편은 난감하다는 표정으로 시모와 시누이를 데리고 가려고 했죠. 엄마, 누나, 왜 여기까지 와서 이래요? 이 사람 오늘 장모님 보내고 온 날이라 정신도 없는데. 얼른 집으로 돌아가요. 이 사람 피곤하겠어요. 성웅아, 너 진짜 얘랑, 아니, 지혜랑 헤어졌어? 정말 이혼한 거 맞아? 그러게 성웅아. 올케가 우리한테 이걸 줬는데 이게 진짜야? 진짜 너희 갈라선 거야?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올케 집이고 네가 부탁해서 우리가 잠시 머무는 거야? 그걸 저 사람이 다 말했어요? 야 지혜야,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시간 좀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장모님 돌아가시자마자 다 말할 수가 있냐? 너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거야? 뭐? 야, 너는 지금 우리 친정집에 너네 엄마랑 누나가 와 있는 걸 보고도 내 탓으로 몰아가냐? 너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네 말대로 나 오늘 우리 엄마 떠나보냈어. 그런데 무슨 정신이 있다고 거머리, 존벌레, 벼룩 같은 너네 엄마, 누나 둘을 붙잡고 그 얘기를 했겠어? 난 너네 엄마, 누나라고 하면 치가 떨리고 상대도 하기 싫은데. 내가 장례식 치르고 돌아오니까 너네 엄마랑 누나가 우리 엄마 집 거실에 앉아있더라. 그것도 지네 집처럼 있으면서 자기들이 앞으로 이 집에서 지낼 거래.
어차피 빈집이니 자기네가 좀 지내면 어떻겠냐고 하던데? 이래도 내 탓이야? 저 나이 처먹도록 생각 없이 행동하고 남에게 빌붙고 지들이 한 것도 없이 시어머니 시누이라고 대접바라는 전현들이 문제인 거지. 내가 문제야? 야, 너 얼른 저것들 우리 엄마 집에서 데리고 나가. 데리고 나가라고! 제가 상황 파악을 못한 전 남편에게 화를 내니 그제야 시모와 시누이는 자기 아들과 제가 이혼을 했고 살고 있는 집 역시 제 집이라는 걸 믿겠는지 제게 무릎을 꿇고 매달리며 용서를 빌어오기 시작했어요. 지혜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아기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잖니. 아니, 너희 두 사람 상황을 모르고 한 말인 거잖아. 우리가 실수했다. 우리는 이 집이 그냥 비어있는 줄만 알고 너희 두 사람 편하게 해주려고 여기서 살겠다고 제안했던 거야. 우리가 바로 떠나마. 그러니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내쫓겠다는 말만은 말하다오. 우리가 식구가 적은 것도 아니고 나이 많은 나와 어린 영민이까지 있는데 어떻게 바로 집을 구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성웅이도 시간을 좀 달라고 했던 거겠지. 우리가 이렇게 빌게. 그리고 전부터 널 힘들게 한 것도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 다오. 응? 옳게, 나도 미안해. 옳게 화만 풀린다면 뭐든 시키는 대로 할게.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만은 내쫓지 말아줘. 옳게도 알다시피 우리 영민이 이제 겨우 5살이야. 나랑 엄마는 모아둔 돈 한 푼 없고 이런 상황에 거리로 내쫓기면 우리가 어딜 가겠어. 우리가 진짜 잘못했고 앞으로 잘할 테니까 제발 용서해주라. 아니, 우리 못난 거 아니까 적선한다고 생각하고 시간 조금만 주면 안 될까? 엄마, 누나,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 집에서 내쫓다니. 당장 살고 있던 집에서 내쫓기게 될 판이었던 시모와 시누이는 눈물 콧물을 짜고 두 손을 싹싹 빌며 제게 용서와 자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전 남편은 의아하다는 모습이었죠. 전 남편은 아직 제가 제 집에서 그쪽 식구를 내쫓겠다고 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남편 역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건 금방이었습니다. 애초에 남편을 이곳으로 부른 이유 중 하나였으니 말을 안 할 이유가 없었죠. 진짜 소름 돋네. 내가 가진 거 하나 없었어 봐. 당신들이 이렇게 나왔을까? 그 집이 내 집이었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아직도 내 앞에서 시어머니 시누이라고 큰 소리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지들이 아쉬우니까 한참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던 며느리한테 매달려서 빌고 있네? 근데 당신들이 어떻게 되든 내 알바야? 당신 모녀가 길거리에서 아사를 하든 동사를 하든 당신들 손주 자식이 어떻게 되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우린 이제 남남인데. 아니, 남보다 더 못한 사이인데. 야, 이성웅. 너는 처음 듣는 얘기일 테니까 잘 들어. 일주일 안에 내 집에서 너네 짐 다 빼. 안 빼면 경찰 신고를 하든 민사 형사 고소를 하든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짐 빼라고. 이것 전부 네가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하는 네 엄마, 네 누나가 만든 결과야. 네 엄마, 누나가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이 난리통만 안 만들었어도 내가 원래 우리 약속 지키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애초에 이혼한 사이에 누구 사정 봐주는 게 잘못된 거였다고. 너 지금 당장 우리 엄마 집에서 이 두 사람 데리고 나가고 너도 내 집에서 나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모두 내 집에서 방 빼라고! 지혜야, 잠깐만. 이건 약속과 다르잖아. 분명 내가 준비될 때까지 적어도 1년간은 그 집에서 지내게 해주겠다며. 우리 엄마랑 누나가 실수했다고 하지만 우리 관계를 모르고 한 일이었고 지금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고 있잖아.
그리고 네가 누구보다 내 사정 잘 알잖아. 내 사업 아직도 안 좋아. 지금 전세는커녕 월세 보증금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니까? 근데 당장 나가라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가 이혼한지 몰랐다고 해도 부모님 돌아가신 날 찾아와서 집에 눌러앉겠다고 말하는 년들이 제정신으로 보이니? 뻔히 우리 엄마 보내고 온 걸 아는 년들이 그러는 게 정상으로 보여? 어차피 너도 전년들에게 눈 돌아 있다는 거 아니까 나랑 더 이상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얼른 두 사람 데리고 나가. 전 남편 역시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시모와 시누이처럼 제 다리에 매달려 울고불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볼만한 모습이었죠. 세 식구가 똘똘 뭉쳐서 사람을 괴롭히고 방관하더니 이젠 제 다리에 울고불고 질질 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통쾌한 기분도 잠시였어요. 보기 싫은 족속들과 오랜 시간 상대하고 눈물 콧물 쥐어짜내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건 더없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들과 얼른 떨어져 쉬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경찰을 부르게 됐어요. 이혼한 전 남편의 시모와 시누이가 무단으로 집을 침입했고 전 남편이 찾아와 위협한다며 신고를 했죠. 그 일로 시모와 시누이 전 남편은 경찰서로 잡혀가 간단한 조사를 받게 됐어요. 물론 경찰의 주의 정도로 끝나긴 했지만 한 번 더 비슷한 일이 있는 경우 협박이나 스토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고요. 그 일로 인해 남편과 두 사람을 제 집에서 내쫓는데 더 수월할 수 있었습니다. 제 명의 집인데 이혼한 전 남편과 시모, 시누이가 그 집에 있는 것 자체가 협박이 되는 거니까요. 결국 끝까지 버티려고 했던 전 남편의 식구들은 일주일 안에 집을 비웠어요. 집을 비우며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긴 했지만 그것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악에 바치면 그런 유치한 짓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죠. 이후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돌아가신 엄마 관련해 마무리 지어야 할 일들도 많았고 완전히 홀로 서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제 인생의 계획도 다시 짜야 했거든요. 그렇게 몇 년간은 정말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전 남편과 그 가족들의 소식은 궁금해할 시간도 없었을 만큼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치게 된 지인을 통해 그 가족들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제 집에서 그 집 식구들을 쫓아낼 때처럼 아주 흐뭇한 소식이었는데요. 자기 엄마와 누나라고 하면 죽고 못 살던 전 남편은 결국 혼자가 됐다고 해요. 생활고가 심해지자 시모와 시누이는 아들에게 더 이상 붙어먹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고 서로 책임을 돌리다가 심각하게 싸우고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남편은 그냥저냥 살고 있다고 하는데 나름 가족에게 버림을 받은 충격이 컸나 봐요. 매일매일 술을 달고 산다고 하네요. 그 사람들의 결말을 보며 저는 앞으로 더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이제 그들이 보기에 더없이 행복하게 보이도록 잘 살아야 최고의 복수로 마무리하는 걸 테니까요. 오늘 제가 소개한 사연을 전 남편과 시모, 시누이 다 들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너무 큰 욕심이라면 그들 중 한 명이라도 듣고 후회하고 있길 바랍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